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취업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쵸, 경기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은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공감 충분히 되고요. 어쨌든 NJ 채널의 특징은 전투력 상승이란 말이야. 그쵸? 우리가 기세로 안 돼도 되게 해야 되는, 그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외부의 탓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일반 강연장 가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막 기대를 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저런 방식으로 하면 취직이 잘 될까? 고등학생들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취직에 관련돼 가지고 대학교 뭐 그런 진학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사실 묘수가 있기보다도 제 강연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의 나태함, 그 다음에 나의 무력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외부의 사건은, 외부의 현상은 내가 어떻게 아웃 오브 컨트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있겠죠. 내가 예를 들면 운동장 10바퀴 도는 거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심사위원이 그걸 제대로 체크를 안 해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거겠지. 내가 실력이 좋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도 많아. 근데 잡 마켓이 안 좋거나 외부에서 뭐 낙하산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 그런 걸로 하여금 내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너무 내가 포커스를 두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실력 향상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직장 취직을 하거나 안 됐을 때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네. 더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도 사실 에너지거든. 그걸 가지고서 현상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 나의 그러니까 일부러 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걸 가지고서 밤을 패가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사실 취업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군 힘들다고 누군 안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더 좋은 조건에선, 왜냐면 위에서부터 쭉쭉 취업이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경쟁력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잘 되는 건 말이야. 쉬운 거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까지는 그게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잡시장이 내가 느끼기에는 힘든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그렇다고 친다면 내가 더 몸값을 더 올리자라는 그런 멘탈리티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강연 갔을 때도 받았던 질문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여기도 좀 질문 바로 또 하나 올라왔는데 AI 관련돼 가지고 막 받았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갑자기 기억나는. 강연이 끝나고 학생분들 중에 하나, 제가 코드를 짜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코드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분 중에 한 명이 AI가 발달되는데 코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기사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내뱉는 것들이 마치 기류인 것처럼 그런 게 일루전이 생기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차랑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산기가 나왔다고 해서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번역기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모두 영어를 공부할 필요 없나요? AI 잘 돼서 번역도 잘 될 거니까, 코딩 잘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어의 발달에 따라서 내 사고 체계랑 지식 수준이 바뀌는 거라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원, 대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다?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전공 지식도 사실 언어예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언어. 말씀드리잖아요. 이 동네에 문제가 생겼다? 정치인들은 정치란 언어로 이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법률가는 법률의 언어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고, 우리같이 도시 건축 디자인 공부한 사람들은 그 언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 되겠죠. 그것도 하나 문제 솔루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AI라는 도구가 나오면 이 도구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실 거야. 국어를 잘하고 책을 잘 읽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편하고
지능 수준이 확 올라가요. 모든 정보 습득 능력이 빨라져. 그 1타 강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우진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방학 내내 책만 봤다고. 책만 쭉 보다가 계약을 하려고 아버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딱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아빠가 보는 신문을 한눈으로 흘끗 봤는데 그게 한 번에 확 읽히더래요. 그러면서 현우진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아, 나는 앞으로 남들과 공부하는 속도부터가 달라지겠구나.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분은 책이나 신문,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논리 구조도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그 도구와 언어를 체화시킨 거지.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언어고요. 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번역기가 잘났다 하더라도 번역기를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쵸, 그 단어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법과 그런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직접 대화를 하면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그 사고 방식까지도 내가 캐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번역기 쓰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오픈 AI, 챗 GPT, 제미나이, 크록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은 발달되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챗GPT를 써서 어떤 리서치를 하려고 해. 챗GPT가 박사급의 이제 실력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물어봐서 답이 나와서 난 이해를 해. 나의 인텔리전스가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 입장에서 박사급의 챗GPT가 주는 리졸트는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유치원은 눈높이로 맞춰야 돼. 그럼 챗GPT가 학습을 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주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해상도도 줄어들고, 그렇죠.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변질된 그런 내용들을 뱉어주겠지. 왜냐면 내 수준에서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학습하고 그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증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대학원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도구 쓰라고, 챗GPT 쓰라고, 코딩할 때도 쓰고 한번 다 해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질문 어떻게 왔을 때 following question이라든지 그런 리졸트들을 검증하는데도 반드시 본인의 지능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여요. 과제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관련돼서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취직이 안 되네요 라고 요거랑 똑같은 해답이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강연 나가서도 얘기하고 NJ 채널에서도 얘기했을 거야. 디자인이랑 컴퓨테이션이랑 분리하지 말라고. 그냥 과거에 우리가 손도면 칠 때 제가 이제 제도 자격증 딸 때 손도면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오토캐드가 아니야. 그때는 맞지, 오토캐드랑 3ds 스튜디오 R11인가가 나왔을 거야. 아주 옛날 얘기죠. 그거 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은 오퍼레이터야. 우리는 디자이너고. 우리는 양반, 너희는 쌍놈. 약간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결국엔 뭐다? 도구예요. 디자이너의 도구란 말이야.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져. 그게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학교뿐만 아니라 설계사무소 가면은 다 CAD를 쓰고 컴퓨터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설계를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시죠? 이걸 만약에 나눠서 봤다고 하면은 한계가 명확하고 나눠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디자인할 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다 적용할 건데 설계잖아요. 그러면 설계랑 이거를 동시에 같이 다루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는 순간부터 이건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이제 더 높은 해상도로 마치 지금 저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1학년 인트로덕션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석박사 이상의 어떤 더 높은 정밀도와 해상도로 핀포인트로 치고 들어간다면 물론 나눠서 또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 쪽이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단계에서는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한 1년 전, 2년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막 떴다고 막 그죠? 여기 너도 나도 막 그런 얘기 있었고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야, 너 이거 관련돼서 강연 좀 해줄 수 없냐고 저한테 막 몇몇 기업에서도 연락 왔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해달래요. 나 모른다고. 요즘 그게 가장 핫하다고. 근데 요즘 보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나요? 아무도 안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 유행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안 좋은 거라고. 이게 나눠서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요즘은 뭐 그쵸? 챗GPT한테 물어보기 전부터 너는 누구고 뭐고 어떤 질문 어떻게 되다 다 가이드 주면서 시작하면서 계속 그게 핑퐁 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 AI라는 도구는 따로 뜯어서 봤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떻게 보면 해답이 안 보입니다. 도구야.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엑셀 쓰듯이 우리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소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소 기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지방의 모 대학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포지션으로 들어간 제 후배가 형 컴퓨테이션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넌센스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NJ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퀘스천이라는 거. 그리고 비슷한 퀘스천이 AI 쪽에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I로 프로핏을 얼마큼 많이 만들어냅니까? AI로 어떤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게 왜 제가 과거 비디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넌센스라고 하냐면 이게 요소 기술로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더 높은 해상도와 높은 정밀도와 생산성으로 이 문제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고요. 지금의 어떤 그 인터폴레이션으로 확률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더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A라는 회사 자체가 매출이 혹은 여러 가지 생산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그 지표들을 하는 개개인의 인력들이 이것들을 써서 부분 요소로 다 들어가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오해가 안 생기고 지금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취직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경기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제 선배 중에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직장 취직이 다 돼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2000년도 이제 한창 우리나라 그 8% 9% 성장할 때 그때는 그냥 원서만 넣어도 다 데려가 대기업에서. 그땐 그랬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잘못으로 볼 건 없고 사회 자체가 그렇게 자비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이거에 대한 전략을 또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요것만 포커스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설계랑 나누지 말고 설계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를 하거나 트라이 앤 에러, 이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한 번이라도 더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성이랑도 직결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설계 쪽으로 내세요. 설계 쪽으로 내시고 설계 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컴퓨테이션 역량을 발휘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의 베네핏을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으로 들어갔던 것보다 설계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설계 경력도 쌓고, 근데 거기서 컴퓨테이션에 대한 감동도 주면서 더 많은 포지션과 기회를 잡아올 수도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조건 기세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만약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좋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세요. 딱 어디 들어가서 미친 듯이 작업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NJ 채널 비디오 싹 다 보고 모르는 질문 남기고, 저는 학생들한테 오는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꼼꼼히 다 해드리잖아요. 나한테 이런 선배 없었어. 어쨌든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